그럼 이제 여러분, 자, 국가정보학의 접근 방법이다. 그쵸? 국가정보학 접근 방법. 자, 이제 토마스의 방법이 어때? 가장 대표적 방법이에요. 자, 요것만 사실 알면 되는데, 시험에서는. 근데 어때요? 이제 좀 보겠다라는 거죠. 국가정보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어때? 각기 다른 유형의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어때요? 토마스의 논문에 나타나. 그쵸? 자, 토마스는 어때? 국가정보 연구에 활용된 접근 방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설명했다. 그러면 이 이후의 학자들은 어때요? 이거를 보완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보완했는데, 이것만 못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뭐 토마스라는 걸 몰라도 돼, 이거는. 이해하셨죠? 토마스라는 걸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역사적 전기적 방법이에요. 전기적 방법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어때요? 생애를 얘기하는 거잖아, 전기라는 게. 그쵸? 뭐 이순신 전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으로서 특정 시기의 역사적 사례 동그라미 쳐 여러분. 자,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며 이들은 어때? 주로 회고록이라는 건 뭐 전기적 방법이 되겠네. 그쵸? 자, 회고록이나, 그쵸? 자, 정부 공식 문서 자료를 1차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둘째, 이제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어때? 기능적 접근 방법이에요. 기능적 접근 방법. 자, 그러면 기능이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게 기능적 접근 방법이거든. 자, 그러면 기능적 접근 방법으로서 정보 활동이다. 그죠? 활동. 자,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이다. 그죠? 과정. 이게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를 의미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론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하고 어때요? 기능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기능적 접근 방법,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 기능적 접근 방법이지. 이해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정보기관은 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이런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 접근 방법은 어때? 정보 활동이나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때? 특정한 역사 사례를 탐구하지 않아요. 그치? 탐구하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다소 추상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얘를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조적 접근 방법이다. 구조라는 건, 그치? 얘기했었잖아, 제가. 건물이 구조라고 한다면, 여기가 어때요?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정보사회론이랑 여기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과학이니까, 둘 다 사회과학이니까. 그럼 어때? 사회 구조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사회 구조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럼 어때? 이 사회 구조가 있으면, 자, 사회 구조가 있어. 이게 사회 구조라고 한다면, 자, 건물에 보통 비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 있든, 착한 사람이 있든 나쁜 사람이 있든 어때? 전부 문으로 다니고 벽으로 못 다니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국가정보학에서 구조적 방법이라고 하면 뭘 연구하겠어요? 그렇지. 정보기관 자체를 연구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구조적 접근 방법으로서 정보기구의 조직, 구조와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치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정치적 접근 방법은 어때? 정부와 정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걸 정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어때요?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정보와 정책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정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울트라 계획에 대해서 연구했다. 뭐예요? 울트라 계획에 대해서 연구했어. 그럼 이제 4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거야? 울트라 계획이 뭐지?
역사적으로 독일의 암호를 해독해가지고 어떻게 승리했느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울트라객에 대한 연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정보 순환 과정이야. 이건 뭐예요? 기능적 접근 방법이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셔먼 켄트가 뭐라고 했어? 이게 정보라는 건, 국가 정보라는 건 뭐예요? 얘는 지식도 되고 활동도 되고 조직도 된다. 이런 거는 뭐가 되겠어? 이런 거는 네 가지 중에 기능적 접근 방법이잖아. 그치? 했지?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아까 또 뭐예요? 정보기관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 영국과 미국의 정보기관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지? 뭐 이런 거. 정보기관 개혁했는데, 그치? 성과가 어떻지? 이런 건 뭐예요? 구조적 접근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와 정치 사이에, 그치? 정보와 정치 사이에 정보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고 정치가 어때요? 정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게 뭐예요? 정치적 접근 방법이 된다. 이해했어요? 네 가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가지를 확실히 구별하는 게 중요해. 물론 토마스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토마스보다도 어때? 이게 가장 기본적 방법이니까 요거를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시험에 난다. 자, 그러면 자 와크야. 자, 와크는 토마스가 네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어때? 국가정보학의 접근 방법들을 8가지 유형으로 보다 세분화해서 설명했어요. 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중요성은 어때? 조금 떨어져. 이해하셨죠? 자, 그런 문헌조사적 연구예요. 자, 문헌조사적 연구. 여러분, 뭘 할 때 문헌을 조사하지? 가장 중요한 게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 역사라는 건, 역사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과거의 기록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과거의 기록, 뭐 비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역사학이다. 뭐 이제 삼국사기를 연구한다 그러면 어때요? 삼국사기 일단 그렇죠. 한문을 읽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의 기록을 연구하는 게 뭐예요? 이 역사학이잖아. 그러니까 문헌 조사적 연구는 그렇죠. 정부 간행 공식 문서의 기초에서 어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둘째를 보면 역사학적 연구가 문헌 조사적 연구라며. 근데 어때? 역사학적 연구를 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와크의 연구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중복된다는 게 문제야. 중복된다는 게. 이해하셨어요? 역사적 연구는 역사적 사실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기술하는데 기술이라는 건 어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걸 기술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문헌 조사적 연구하고 어때?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개념화 연구다. 개념화 연구. 개념화 연구는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어때?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해서 모델. 여러분 모델이 뭐라고 그랬죠? 모델이 모형. 모델 나오면 뭐예요? 두 글자. 뭐가 된다고 했어? 민간 경제의 순환 모형이다. 정보 순환 모형이다. 이게 이론이야, 이론. 사실 모델이 뭐예요? 모델 나오면 이론. 자, 그러니까 얘가 기능적 접근 방법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크는 그쵸. 와크의 방법 자체가 시험에 나는 게 아니라 그 와크의 이런 방법들을 주고 이거 어디에 속하는 거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개념화 연구. 개념화 연구는 어때?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해 모델을 구축하려고 그래. 이해하셨죠? 사실 사회과학은 어때? 예를 해봐. 이제 대학에서 역사학은 어디 있어? 역사학과는 인문대학에 있잖아. 그치? 인문대에 있어. 사회과학 대학은 어때? 전 사회과학 대학이거든. 자, 뭐 사회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건 뭘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화 연구는 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관해서 동그라미 쳐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얘는 뭐에 가까워? 기능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연구예요. 방법론적 연구. 사회과학적 이론에 동그라미 쳐, 여러분. 이론이나 뭐나 똑같다고 그랬어. 모델이나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사회과학적 이론의 기초에서 개념적 모델, 이론, 모델,
맞잖아, 그치? 구축하고 이를 어때? 정보활동 사례들에 적용해서 검증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사례라는 말이 나와서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회과학적 방법, 사회과학적 이론에 기초해서 개념적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는 방법론적 연구는 토마스로 보면 어디에 가까워? 기능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이해하셨죠? 기능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적 연구나 개념화 연구는 어때요? 아, 이게 기능적 접근 방법이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문헌 조사적 연구하고 역사학적 연구는 뭐에 가까워? 이거는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제 와크가 문제로 직접 난다기보다는 뭐하고 연결시켜서 토마스의 그렇죠 연구 방법과 연결시켜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봐봐. 다섯째, 공공정책적 연구에서는 그렇죠 정보활동 관련 책임성, 리더십, 효율성, 윤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얘는 뭐에 가까울까요? 정책 나왔네, 정책. 정치적 접근 방법에 가깝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과 정보잖아. 이해하셨죠? 정책과 정보니까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잖아, 그치? 사실은 이것도 어때요? 개념화 연구나 방법론적 연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떼어내서, 그쵸? 얘는 정치적 접근 방법에 가깝다라는 거죠. 이해했어? 자, 그 다음에 자, 기본권 연구야. 기본권 연구는 FBI나 NSA다. 그쵸? NSA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안보국인데, 아이, 그치, 얘네가 어때요? 신호정보. 이해하셨죠? 신호정보. 자, 그래서 정보통신본부. 자, 이게 이제 영국이라고 하면 어때요? GCHQ. 자, 그래서 신호정보 등, 그치, 뭐 그게 아니라 FBI나 NSA 등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도감청과 그로 인해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래서 써놓고 생각해볼게요, 여러분.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되는 거잖아.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이 있고, 기능적 접근 방법이 있다. 그렇죠? 기능적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정치적 접근 방법이 있고, 정치적 접근 방법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뭐였었죠? 하나가? 아, 그러면 맞아, 구조적 접근 방법이 있었지. 구조적 접근 방법. 자, 그러면 다시 해봐, 여러분. 얘는 뭐 연구한다고 했어요? 얘는 사례를 연구하는 사례예요. 그렇지? 사례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여기 중요한 거는 어때요? 문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문헌. 그 기능적 접근 방법에서는 뭐예요? 이게, 그렇지? 개념화. 그래, 어때? 이거는 방법이다. 방법론이다. 그렇죠? 사회과학적 방법론. 자, 얘는 어때요? 얘는 정보기관 자체를 연구하는 거잖아. 그치? 정보기관 자체. 정보기관의 구조나 또는 문화를 연구하는 거예요. 문화. 그 정치적 접근 방법은 어때요? 정책과 정보 이런 걸 연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 다섯째 다시 보면 어때요? 공공정책적 연구는 정보활동과 관련해서 책임성, 리더십, 효율성, 윤리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뭐에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면 여기 네 가지의 정책은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여섯째 기본권 연구다. 뭐 어디 들어갈까요? 기본권 연구는 여기서 넣으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거를 외워놓지 않으면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권 연구는 어디 들어가겠어? 역사적, 전기적? 이거 아닌 것 같아. 그치? 기능적? 아니, 구조적. 기본권이, 그치? 정보기관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것도 결국 어디 들어가? 여기. 그치? 정치적 접근 방법이 들어가. 이해하셨어요? 정치적 접근 방법이 들어가. 자. 그 일곱째, 저널리즘적 연구에는 저널리즘적 시각에서 어때? 정보기관이나 정보활동에 대한 기술된 글을 의미해요. 어디 들어갈까요, 여러분? 저널리즘은? 어디 들어가? 여기서 넣으려고 생각을 해봐야지. 어디 들어가? 저널리즘은 정보기관이나 정보활동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런 거야. 이해하셨죠? 언론이.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때? 언론이 어때? 사실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게 저널리즘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야? 이게 좀 어렵지. 이것도 결국 어때? 신문 기사도 뭐야? 문헌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디 들어가? 역사적, 전기적 방법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역사적, 전기적 방법에 들어가. 자, 마지막으로 대중문화적 연구가 있어요. 대중문화 연구는 소설 또는 영화처럼 어때? 대중문화 속에서 스파이 활동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묘사하는 글들을 의미해. 근데 얘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넣을 데가 없어. 이해하셨죠? 넣을 데가 없어. 다만, 그렇지. 대중문화에서 어때? 이걸 어떻게 다뤘냐 하면, 뭐 여기는 들어가, 역사적, 전기적 방법에. 그렇지. 그 시대에는 어때? 정보기관에 대해서 대중문화에서 어떻게 다뤘다. 뭐 이런 거 하면, 여기 들어갈 수는 있겠네. 이해하셨죠? 어쨌든 대중문화도 뭐지? 생각을 해보면 어때? 여러분, 문학사 같은 거 있잖아. 이해하셨죠? 국어에서. 그래서 어때? 뭐 여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자, 다시 개념화 연구나 방법론적 연구다. 그 어디 들어간다? 얘는 기능적 접근 방법에 들어간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토머스의 네 가지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이해하셨죠? 토머스의 네 가지 방법이 중요하고 와크는 어때? 8가지로 분류했지만 어때? 여기 다 넣어보는 거. 그러니까 와크 자체가 시험에 나는 건 아니고 와크의 방법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캇과 잭슨이다. 그렇죠? 스캇과 잭슨은 자, 국가정보 연구의 접근 방법으로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어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일종의 사례 연구야. 이해하셨죠? 그 사례 연구로서 그렇지? 와크가 제시했던 문헌 조사적 연구와 역사학적 연구, 그다음 어때? 개념화 연구, 저널리즘적 연구 등 네 가지 유형을 통합한 것과 유사하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잘 봐. 일종의 사례 연구인데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가. 그치? 뭐가? 그치? 역사적 연구와 어때요? 지금 우리가 문헌 조사적 연구는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 그쵸? 자. 근데 저널리즘적 연구도 어때? 그냥 따라온다고 했잖아. 이것도 세 가지. 그치? 근데 개념화 연구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사례 연구에 뭐가 들어가? 개념화 연구가 들어가. 근데 야, 개념화 연구가 왜 사례 연구에 들어가? 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어떤 사례를 연구할 때 개념을 정립한 다음에 어때요? 그 개념을 사례에서 맞는지를 어때? 검증해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다시 개념화 연구도 어디 들어가? 그렇죠. 일종의 사례 연구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유형을 통합한 것과 유사하다. 자, 이 접근 방법은 국제 관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자, 문헌 조사적 연구 또는 어떤 역사학적 연구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때로는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 첩보의 출처와 특징, 정책 결정에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개념화 연구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자, 정보위원회 회고록이나 어때? 첩보활동 사례들에 대한 저널리즘적인 기사나 저술활동도 여기에 속한다고 본다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뭐야? 사례 연구의 대책. 그럼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정보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때?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보 순환 과정 자체를 연구하는 건 어때? 개념화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보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때? 성공과 실패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 가서 정보 실패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정보 실패에 대해서 어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구축하는 데 관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여기서는 주로 어때? 정치학적 접근 방법이 활용된다. 근데 조금 이런 게 시험에 나진 않아. 근데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정치학적이라는 것과 어때? 정치적 접근 방법이란 말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그치. 이건 다른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뭐예요? 정치학에서는 뭘 연구하는 거냐 하면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니까 그럼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경제학이 있고 정치학이 있고 사회학이 있다.
사회학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얘는 여러분 잘 봐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해서 자원 배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세 가지 다 자원 배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럼 경제학은 뭐가 효율적 배분이냐, 뭐가 효율적 자원 배분이냐, 어떻게 배분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을까를 연구하는 게 경제학.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자 정치학은 얘는 그쵸? 어떤 게 정의냐, 그쵸? 정의.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했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다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정의나 어떤 정당성. 사람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했을 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연구하는 게 어때? 이게 정치학이란 말이에요. 자, 그 사회학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게 뭐예요? 자원 배분의 결과를 가지고 보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계층이나 계급 이런 걸 생각해. 그치, 계급.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해 놓고 봤더니 어때요? 하층도 있고 중층도 있고 상층도 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치학에서는 뭘 연구하는 거냐 하면 자, 지금 주로 정치학적 접근 방법이 활용된다라고 하면 얘네가 어때요? 어떤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을 때 정치학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을 때 어떻게 결정해야 사람들이 어때?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이 받아들이느냐 이런 걸 정치학이 다루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구축하는 데 관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들인데 여기서 주로 어때? 정치학적 접근 방법 활용되며 자 사실은 근데 이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치? 왜냐면 정책 결정과 정보에 관한 것도 정치적 접근 방법이니까 교수님은 어때? 다른 의미로 사용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냥 정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정치학적 접근 방법이 활용되며 정책 결정 과정의 분석 수준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연구자들은 어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효과적 활용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또는 어때? 인지적 오류들을 찾아낸다. 그래서 구조적 인지적 오류는 어때요? 정보 분석 과정의 인지적 오류 이런 것들은 어때? 뒤에 가서 배우거든. 자, 그래서 구조적 또는 인지적 오류를 찾아내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정보 실패, 동그라미 쳐요, 여러분. 정보 실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분석 간의 편견이나 선입관 등 인지적 오류, 정보의 정치화, 그렇죠? 자, 정보의 정치화, 관료주의적 병폐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어때? 이게 두 번째예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접근 방법은 국가의 통제 수단이다. 그럼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얘는 정보 통제로서 어때? 또 진짜 자세하게 배우거든? 이번 시험에도 많이 났다. 그러면 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거예요. 행정부도 통제할 수 있고, 어때? 사법부도 통제할 수 있고, 입법부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정보 통제에 대해서, 그치? 정보 통제에 대해서 배운다. 자. 그래서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서 정보의 국내 정치적 기능에 관점을 두고 연구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어요. 자, 동그라미 쳐 여러분. 국가의 통제 수단이다. 그렇죠? 통제 수단, 정보 실패와 통제 수단. 자, 그래서 과거의 정치학 또는 어때 역사학에서 이런 종류의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1945년 이후에 국가보안기구들이 이들 나라의 정치 또는 사회생활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시도되고 있다. 그렇죠? 자, 역사학자들은 어때요? 영국과 프랑스의 정보기관들이 과거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또는 어때요? MI5다. MI5는 뭐예요? 얘는 SS잖아요. 그렇지? SS는 국내 정보기관이다. 그렇죠? 자, 근데 해외 MI6는 뭐예요? SIS다. 그치? SIS. 얘는 해외다. 그러니까 MI5와 어때? FBI와 같은 어때? 국내 보안기관. 그러니까 여러분, MI5, FBI는 어때? 국내 보안기관이에요. 국내 보안기관들이 활동과 그것이 어때? 영국과 미국의 정치 문화에 미친 영향 등 광범위한 주제에 걸쳐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지금 스캇과 잭슨은 어때? 첫 번째는 뭐였어? 사례 연구다, 그치?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보 실패. 세 번째는 어때? 정보 통제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봐봐. 이제 각각의 접근 방법의 비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접근 방법의 비교. 자, 토머스의 분류는
정보학 연구의 접근 방법을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죠? 학계의 대표적 연구 성향을 4개의 접근 방법들로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역사적, 전기적 방법, 기능적, 구조적, 정치적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빠짐없이, 그러니까 지식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 조직으로서의 정보를 어때? 빠짐없이 연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 게 빠짐없이 연구할 수 있다는 걸 대표적인 연구 성향을 4가지로, 그치? 대표적 연구 성향을 4개의 접근 방법들로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져. 이해했어?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그쵸, 여기 스캇과 잭슨이 있고, 그치, 와크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너는 너무 연구가 편중돼 있어. 이거 누굴까요? 연구가 너무 편중돼 있어. 국가정보학에서 다루는 내용을 너는 다 다루지 않아.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구야? 와크야, 스캇과 잭슨이야. 잘 봐. 물론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정보 실패하고 어때? 정보 통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만 어때? 정보 활동이라든지 그치? 정보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연구를 안 하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대표적인 연구 분야들을 어때? 전부 연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정보학의 분야들을 어때? 우리가 제대로 분류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어때요? 스캇과 잭슨의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다. 야, 너무 겹치는데? 이거 누구의 문제예요? 와크의 문제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험에 날 수 있다는 거야. 자, 오히려 어때? 4번, 각각의 접근 방법의 비교. 이게 어때? 오히려 시험에 날 수 있다. 자, 그러면 토마스의 분류는, 자, 정보학 연구의 접근 방법을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없지 않지만, 학계의 대표적 연구 성향을 어때? 4개의 접근 방법들로 집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마스의, 그치? 자, 연구 방법, 분류다. 자, 와크의 분류는 학계 연구물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연구물의 학문적 기법이나 성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세분화된 만큼 어때요? 중첩성이 심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동그라미 쳐. 와크 동그라미 치고 중첩성이 심하다. 그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얘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험에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의 기습 과정과 원인을 규명한 어때요? 월스테터. 자, 이것도 동그라미 쳐, 여러분. 정말 유명한 연구니까 이거 알아야 된다. 그쵸? 자, 월스테터의 어때? 진주만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이다. 그렇죠? 경고와 정책 결정. 진주만의 기습, 경고와 정책 결정이라는 게 이게 어때요? 월스테터 연구인데, 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 월스테터 연구는, 그렇지?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적, 정기적 방법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얘는, 자, 문헌 조사적 연구와 어때요? 역사적 연구가 혼재된 형태의 저술로서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국가정보학 연구를 어때?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와크는 어때? 이제 하나로 분류할 수 없으니까 어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정보학 분야 연구들을 보면 개념화 연구와 어때? 방법론적 연구가 혼합된 형태로 된 저술들이 많아. 얘는 어때? 기능적 접근 방법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핸델, 배치의 연구는 정보 실패에 관한 저술이에요. 그치? 정보 실패에 관한 저술로서 정보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때? 정보 실패의 원인과 결과에 이르는 이론적 모형을 만들어. 이해하셨죠? 이론적 모형을 만들고 이를 어때요? 검증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개념하고 어때요? 방법론하고 어때요? 이것도 구별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 3번, 자, 스캇과 잭슨의 분류에서 제시된 2번째와 3번째 접근 방법. 자, 2번째와 3번째가 뭐죠? 2번째가 정보 실패. 3번째가 뭐예요? 정보 통제. 그쵸? 자, 그러면 2번째와 3번째 접근 방법은 최근 정보학 연구 동향을 잘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밖에 연구 안 한다. 시험에도. 그래서 이게 정말 시험이 많이 나는 거야. 정보 실패와 정보 통제가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는 이유가
학자들 이거밖에 연구 안 해.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때? 시험에 잘 나는 건데, 자, 잘 반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별표에 학계의 대표적 연구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근데 이게 핫하다고 해서 이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돼 있잖아, 지금? 정보 실패와 어때요? 우리가 정보 통제는 여기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연구 안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하면, 자, 학계의 대표적 연구 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핫한 것만 할 수는 없잖아. 전통적인 것도 해야지. 뭐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특히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와크가 제시한 4가지 접근 방법을 어때? 통합하여 단순화했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없어. 그치? 생각해봐. 대표적 특징이 없지. 지금 역사적 전개적에서 어때요? 이제 문헌 조사적 연구와 어때? 역사적 연구, 와크에서. 그 다음에 어때요? 저널리즘적 연구. 그 다음에 어때? 개념학까지 4개를 한 번에 통합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뭐 특징이 없다. 이거는. 그쵸? 자, 그래서 특징이 없다. 단순화했지만 대표적 특징이 없다는 점에서 어때? 단일화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해하셨죠? 그럼 3가지 분류들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평가해 보았을 때 토머스가 제시한 분류가 어때? 가장 적절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4가지만 잘 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와크의 분류는 자, 줄쳐 지나치게 세분화되어서 중첩성이 많은 단점이 있고 스캇과 잭슨의 분류는 어때? 대표성이 떨어져.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 연구하지 않는다. 이해하셨죠? 다 연구하지 않는다. 자, 이에 비해서 그치? 토머스의 분류는 어때? 학계의 연구들을 4가지 유형의 접근 방법을 단순화함으로써 연구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 지나친 세분화로 인한 중첩성을 피하면서 학계 연구의 대표적 특성을 매우 적절히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스캇과 잭슨은 어때? 대표적인 연구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잖아? 이것도 피하면서, 그쵸? 자, 또 어때? 겹치지도 않는다는, 그치? 장점이 있는 게 뭐예요? 얘가 토마스 연구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면서 학계 연구의 대표적 특성을 매우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분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어디 들어가는지를 어때? 이걸 알아야 된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자 이제 국가정보학의 성격이다. 그렇죠? 자, 의의를 봐봐 여러분. 사실 국가정보의 연구의 접근 방법은 국가정보에 대한 연구자들이 인식에 달려 있어. 자, 그렇지. 국가정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때? 이 국가정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인식에 달려 있다는 거야. 자, 즉 국가정보의 성격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의 유형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해야 할 것인지 즉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는 거는 어때요?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테크놀로지 또 어때요? 묘사 이것도 기술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디스크립션도 기술이라고 하는 거잖아. 여기는 크래프트는 뭐냐 하면 도구를 말해. 도구.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때? 과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자, 대학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화학과가 있고, 그렇지?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뭐 화학과가 있고, 화학공학과가 있다. 어떤 게 크래프트로 보는 거야? 그렇지. 이게 크래프트로 보는 거지. 이해하셨죠? 얘는 어때? 좀 순수한 학문이잖아. 자, 이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봐. 그러면 이거랑 가장 가까운 게 뭘까? 화학은 좀 이상하지만, 얘랑 가장 가까운 게 뭘까? 여기서. 이런 기능적 방법. 이해하셨죠? 기능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개념화하고 어때?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은 순수한 학문으로 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얘를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어때? 크래프트로 보는 거를 어때? 얘를 이제 기술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봐. 자, 기술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때? 과학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술 또는 과학으로서의 국가정보학이다. 자, 일반적으로 정보활동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정보요원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그렇죠? 국가정보를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동그라미쳐 여러분, 수단 즉 기술로 인식해.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치 퇴직하고 나온다든지 어때요? 또는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뭐야? 내가 학자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는 뭐예요? 기법 같은 거 연구하고 싶겠지. 어떻게 하면 분석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연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때?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기술로 보는 거야. 자, 근데 자 보면 자. 그래서 한편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의 행태주의. 자, 행태주의를 봐봐. 행태주의. 자. 이거 말고 앞에 뭐가 있었죠? 행동주의가 있었죠. 이거는 뭐 전혀 다른 거야. 이해하셨죠? 행태주의와 행동주의는 다르다. 자. 그럼 행태주의는 어때요? 파블로프나 어때? 스키너가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을 꼭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냥 외워. 자, 행태주의는 뭐예요? 과학이다. 과학. 그럼 여기서는 자 이게 뭐예요? 실증적 과학인데 야, 나는 뭐야? 관찰되지 않는 건 연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스키너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파블로프로 생각을 해보자. 파블로프는 뭐예요? 개한테 그치? 먹이를 계속 이렇게 주니까 어떤 일정한 조건을 만들면 어때? 개가 똑같이 행동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어때? 그치? 사람도 어때? 뭐처럼 생각하고 연구하자는 거예요. 이성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감성 이런 것들, 이런 거 너무 추상적이고 관찰이 잘 안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냥 자극 줬을 때 어때? 어떤 자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만 관찰할 수 있는 것만 딱 연구하자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행태주의라고 하는 거지. 행동주의는 뭐였어요? 이제 행동주의는 얘는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어때? 정책과 정보인데 누가 수동적이면서 전문적이라고 했죠? 얘네가 수동적이면서 전문적인데 얘네가 우리가 좀 바꿔보자 라는 게 어때? 이게 행동주의였었잖아. 이게 봐봐. 행동주의에서는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기 어때? 법이라는 게 있고 법관들이 있을 때 법관들이 어때? 법률 제정에도 어때? 참여하는 것까지는 좀 아니지만 어때? 법관들도 어때? 자신의 의견을 내보자 라는 거잖아. 또 주주들도 어때? 자신의 의견을 내서 어떤 기업의 경영을 바꿔보자. 이런 게 행동주의였었잖아. 그러니까 정보기관도 어때요? 어때? 자신의 의견을 내서 좀 유기적 협력을 달성해보자. 이게 행동주의잖아. 근데 행태주의는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얘는 뭐예요? 좀 과학으로 만들어보자. 이해하셨죠? 국가정보학도 뭘로 만들어보자? 과학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행태주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 개념화 좀 잘하고 방법론적 연구해서 실제로 어때? 과학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게 뭐예요? 이게 행태주의. 이해하셨죠? 다시 행태주의 나왔어. 어떤 접근 방법? 기능적 접근 방법이다. 그쵸? 마크로 말하면 어때? 얘는 개념화 방법과 방법론적 방법이다. 이해하셨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1950년대 말에서 어때요? 1960년대 행태주의 운동이 사회과학자들 간에 확산됐어. 그치? 이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이게 어때요?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어때? 다 퍼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확산되면서 정보 공동체에도 어때? 정보 활동에 대한 단순한 기술, 여기서 기술은 그치? 도구 이런 거야. 이해하셨죠? 그냥 기법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우리도 뭐 해보자? 학문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치? 과학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 지상의 어때? 정교한 이론적 기초를 구축해보자는 시각이 대두됐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행태주의의 영향을 받으면 어때? 얘는 기술로 보는 거야? 과학으로 보는 거야? 과학으로 보는 거다. 알고 나면 되게 쉬워. 근데 어때? 혼자 읽으려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이러한 시각을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태주의자들은 어때? 행태주의 이전의 접근 방법을 뭐라 그래?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이라고 해. 그냥 가끔 가다가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이라는 게 선지에 나오거든? 그럼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은 뭐야, 이게?
얘는 뭘로 보자는 거예요? 기술, 크래프트로 보자는 거예요. 기교로 보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전통주의 접근 방법도 방법으로 칭하고 있다. 자, 이처럼 행태주의 접근 방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국가 정보를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동그라미 쳐 과학의 차원으로 다루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이제 예를 들어볼게. 자, 전직 요원이에요. 전직 요원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겠어? 전통주의적 방법을 선호하겠지. 근데 어때? 내가 학부 때는 뭐예요?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근데 어때? 대학원에 가서 어때? 내가 국가정보학을 좀 연구해 보겠다. 얘는 순전히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학문으로 가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선호하겠어요? 행태주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과학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방법을 선호하겠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정보 활동을 어때? 기술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통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생각돼. 그렇죠? 자, 와크가 분류한 문헌조사적, 역사학적, 저널리즘적, 대중문화적 연구 등은 모두 전통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가져된다. 자, 근데 이제 유언이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역사학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 인문대학에 있다고 했잖아. 얘네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사회과학대학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회과학,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정보학도 뭘로 만들자. 심리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처럼 만들어 보자. 역사학은 그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뭔가, 자, 이것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 뭔가 이론을 만들어서 어때? 역사적 사실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 역사학자들은. 왜? 걔네는 뭘 가장 중요시하겠어요? 문헌을 가장 중요시하지. 그게 어때? 어떤 이론을 만들었는데 어때? 이 이론에서 어긋나는 문헌이 있으면 어때? 이론을 중시하겠어요? 문헌을 중시하겠어요? 문헌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학은 뭐가 없어? 세 글자 앞에서. 보편성 같은 게 없지 사실. 사례를 연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 그것도 어때? 과학으로 성립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야 그게? 인문대학에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요거 빼고 기능적 연구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뭐에 들어간다? 전통주의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와크가 분류한 문헌조사적, 역사학적, 저널리즘적, 대중문화적 연구 등은 모두 어때요?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간주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개념화, 방법론적. 개념화와 방법론적 연구가 뭐야? 이게 기능적 접근 방법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가 뭐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과학으로 보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게 뭐에 영향을 받았다? 행동주의다. 그럼 틀려. 그치? 행동주의가 아니라 행태주의. 이해하셨죠? 행태주의. 자, 그래서 반면에 개념화 방법론적 연구는 어때?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의 일종으로 생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어때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봐봐. 정치학이나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그렇죠? 정치관계학 분야에서, 국제관계학 분야에서 1960년대 이후에 어때? 통계와 계량 분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발표됐어요. 아직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통계나 계량주의가 나왔네. 통계나 계량이라는 계량은 어때요? 나중에 이제 양적 연구라고 했잖아, 내가. 통계, 수치와 이 양적 연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통계나 어때요? 계량적인 방법을 선호하는 건 어때? 어디에 들어가? 네 가지 중에. 과학이라는 건 여러분 자연과학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사회과학도 뭐에 가까워졌을 때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과학과 비슷해졌을 때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통계, 계량 나오면 뭐예요? 기능적 접근 방법,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과학.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자, 통계와 계량 분석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고 오늘날 학계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자, CIA를 비롯한 어때? 미국의 정보 공동체에서도, 심지어 어디서도, 정보 공동체조차도, 그치? 정보 공동체조차도, 자,
우리가 어때? 1960년대 이후에 어때? 정보 분석의 계량화 기법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정보학 분야에 관한 학계 연구는 아직도 어때요? 전통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래서 어때? 통계나 계량 분석을 사용하지 않는. 아셨죠? 이루고 있고, 통계 또는 어때? 계량 분석에 중점을 두는 어때? 다시 별표해. 통계 또는 계량 분석에 중점을 두는 행태주의적 접근 방법 연구는 그치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많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나 계량적 분석도 뭐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이해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기능적 접근 방법이네. 기능적 접근 방법. 자, 이게 토마스네, 그렇지? 그 얘는 어때요? 개념화. 근데 뭐하고? 방법론적 연구다, 그렇지? 방법론.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얘는 기술 아니고 과학. 뭐에 영향을 받았다? 행태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그 주로 뭘 연구해? 계량. 통계. 이런 걸 중시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알아둬.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외워도 나머지는 그냥 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요거를 여러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석 기법 같은 거 배울 때도 이게 어때? 사회과학 방법론이거든. 이해하셨죠? 그래서 잘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쵸 이제 자 국가정보학의 학문적 기원과 발전은 조금만 이제 쉬었다가 그쵸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또 할게요. 자.